양주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청인 골프장은 중대재해법을 피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 급식 포장육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소통과 열린 행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생 현장에 한 걸음 다가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북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산업 고도화 전략과 역세권 개발 방향, 맞춤 규제 등 3대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의 한 골프장 맨홀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숨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만큼 원청과 하청업체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그런데 원청인 골프장은 이 중대재해법을 피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골프장 맨홀에서 유량계 검침을 하다 숨진 50대 김모 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맨홀 내부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외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원청 사람들도 업무 그러니까 범위나 위탁 범위 이런 걸 봐야 되면 원청 사람들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다만 원청인 골프장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포털에서 골프장 운영 기업을 검색해보니 지난해 12월 기준 조검원 수가 41명으로 공시됐고 최근 6개월간만 놓고 봐도 조검원 수가 4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올해부터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골프장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하청인 시설관리회사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 급식 포장육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등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35명 발생해 전날보다 54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5,600여 명이 증가한 건데요.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028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310명, 양주 137명, 포천 108명, 연천 75명, 동두천 27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16%로 전날보다 1.9%포인트 올랐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11%로 전날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슬로건을 뭘로 슬로건을 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라는 슬로건이 우리 일상적인 그동안에 해왔었던 행정 용어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용어고 굉장히 좀 낯설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 의미를 같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슬로건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직접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를 변화시킨다고, 그리고 도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민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서로의 소통에 공감을 느끼는 바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사실 약간 설레는 기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지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 실제로 제가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준다는 그 자체를 그분들이 높이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이 의외로 약간 융통성 없이 하는 행정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실감을 했었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아마도 문서로 봐서는 도저히 감각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의 삶을 눈높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예, 주민들이 이제 휴일날 오후에 2시에 가서 일요일날 가서 주민들을 뵀습니다. 제가 가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참여한 주민들 중에서 어떤 분은 밭에서 밭을 매다 나오고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타운홀 미팅처럼 편안한 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도 내가 일상적으로 그동안의 음식물 쓰레기장이라든지 재활용 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약속했었던 거 왜 안 지키냐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항의성의 대화를처럼 느끼기보다는 편안한 이웃 간의 대화처럼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저도 아주 솔직하게 제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솔직한 접근이 많이 부족했다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곤란한 답변을 하려면 이렇게 우회적으로 둘러가는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절차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느꼈었던 것은 주민들도 어려운 일은 어렵다라고 말했을 때 그 공감도가 훨씬 더 큽니다. 자꾸 이렇게 돌려대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행정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진실하게 소통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안을 같이 찾아간다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그 자율동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그리고 가장 큰 깨달음은 의외로 시와 주민 간의 불신의 장벽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 불신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해야 될 방법은 역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솔직한 대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의정부시의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출발점은 열린 행정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조치가 스피드 게이트를 없애는 일이었는데요. 의외로 반응이 크더라고요. 그만큼 불통행정에 대한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가면서 큰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출발점은 작은 하나하나부터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 바로 소통행정, 열린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소신껏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경기 남북 간 지역 경제 격차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고민이 큰 부분인데요.
경기연구원이 북부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해 이목이 쏠립니다. 구체적인 전략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네,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의 조성택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조성택입니다. 예, 경기연구원이 북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산업 분야의 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부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경기남부가 아무래도 IT라든지 연구개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경기 북부 산업들은 이제 북서 지역 쪽으로는 인쇄 출판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북동 지역은 섬유나 가구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을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현재 직면한 과제고요. 또 한 가지 신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미 경기 북부에서 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 혁신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혁신 주도 기업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혁신을 이끌어 나갈 그런 지식 노동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요. 거기다가 교통 인프라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제안에 담았습니다. 네, 테크노밸리 조성에 이어서 GTX 중심의 광역 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역세권 개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공간 다핵화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결되는 허브에 이제 문화라든지 주거라든지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는 GTX 노선이라든지 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요. 이들 노선들이 연결되는 지점에 복합 환승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경기 북부의 복합 환승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요 광역 거점과 연결을 하고 동시에 주변 도시들과 유기적 연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중심지는 유지하고 주변의 거점들을 마련해서 균형 발전을 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 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금 전략을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전략은 규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규제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특정 지역을 성장 관리 권역에서 제외한다든지 또는 군사 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규제자의 특구로 경기 북부 낙후 지역을 추가 지정을 하자.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규제자의 특구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에서는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수도권의 낙후 지역에 적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방안도 관련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 또는 뭐 시민들 그리고 또 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경제 발전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조성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우 피해로 연기했던 도민 대담 맞선 토크를 15일 개최합니다.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우수 정책 제안자와 31개 시군 대표 일반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맞선 토크는 타운홀 미팅인 도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도정 비전과 운영 방안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됩니다. 불법으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 시설을 몰래 운영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소는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467곳을 조사한 결과 18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배출 허용 기준 초과 63건, 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개선 명령을 지시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